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후보자 정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 합동연설에는 많은 당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당 델리민주를 통해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본과 위원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필모 토론분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토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오늘 합동연설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참석해 주신 김진애, 송영길 두 후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델리민주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시간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는 합동연설회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경선에 나온 두 후보님의 공약과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정 경험은 다른 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서울시장의 역할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두 분 중 어느 분이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오세훈 시장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시장이 되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선택은 서울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건대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의 열기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국적 지지 열기로 이어져서 우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귀중한 후보님들의 연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필봉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자 합동연설의 진행 방법 및 연설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연설 시간은 각 7분이며 연설 순서는 후보 간 합의에 따라 송영길, 김진애 후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 관리는 후보자 연설 시작과 동시에 타종 1회, 종료 1분 전 타종 1회, 종료 시간에 타종 3회 이렇게 연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합동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연설 순서는 첫 번째 송영길 후보, 두 번째 김진애 후보 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설자는 이기는 길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 송영길입니다. 대선 후 제가 반성의 시간을 갖는 동안 오히려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장을 보내다 쓰러져 잠들 정도로 많은 분이 문자와 SNS를 보내주시고 서울로 이사하라며 2,424원, 2424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겨우 0.73% 차이로 석패한 뒤 마음 둘 곳 없던 지지자들의 한이었고, 전쟁이 시작되면 갑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다가도 칼을 쥐는 것이 책임이다. 저 송영길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서울시장으로 나를 불러냈을까? 첫째,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정 운영의 지형상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야당 국무회의 참석자의 존재만으로도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 운영에 안전장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후 반전을 뛴다는 각오로 나서라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선 시장이 아니라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은 서울이 이끌어왔습니다. 서울이 부산이나 인천, 세종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해야 서울도 지방도 대한민국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송영길은 UN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습니다. UN 제5본부가 서울에 유치하게 되면 북한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미사일로부터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국제 외교 인력 2만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로 직접 경제 효과만 10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도시로 도약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국제사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 서울이 UN 제5본부와 함께 글로벌 금융허브, 디지털 허브의 한 축을 맡게 되면 홍콩을 넘어 월스트리트와 UN 본부를 모두 가진 뉴욕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강해지고 국가 브랜드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5선 국회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외통위원장으로서 쌓아온 국제 네트워크와 외교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산하기구 본부인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를 유치했던 경험도 살려서 UN 제5본부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은 부동산 시장 변화의 중심지입니다.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의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반성하고 검증된 대안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징벌적 수단으로 쓰였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1인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간을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공급도 늘리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가 아파트 5만 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 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드는 돈은 이자가 차이가 없이 빌릴 수 있는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중 하나는 돈을 빌릴 때 이자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증기관의 보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집을 사거나 임대 보증금을 빌릴 때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지명하고 오히려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비서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대통령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외교도 국방도 모르고 국민과의 소통은 더군다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다릅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서로를 믿고 기대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송영길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교체의 꿈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며 여야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정무부 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서울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나 기회가 열리는 서울,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김진애 후보님, 박주민 후보의 꿈을 모으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팀으로 뜨겁게 결집한다면 서울 시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송영길부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텔레비전도 보기 싫다, 낙담해 있고 이민 가고 싶다 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서울시장 승리에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한 글로벌 도시 서울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설자는 진짜 서울, 진짜 일꾼, 도시전문가 김진애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예비후보 도시전문가 김진애입니다. 진짜 서울이 옵니다. 진짜 일꾼이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 정말 너무 걱정이 많으시죠. 이 중요한 지방자치 선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경선이 늦어지고 후보 선출이 늦어진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전체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에 잠 못 이루실 여러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본선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오직 본선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또 가장 먼저 모든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약세인 것 같은 김진애 후보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느냐. 지난달 30일 날 했는데 바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당선이 있고 닷새 만에 용산시대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광화문 시대는 어디 간들 없어지고 용산시대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열 하루째에 용산시대를 그린 거짓 조감도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천명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꼭 이겨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졸속, 이 용산 이전으로부터 서울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하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준비를 묶어서 출마 선언을 일찍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오직 본선만을 생각하십시오. 본선에서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을지. 당연히 저는 이번 선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한 것이 4.9%를 지기는 했지만 2번을 찍고 후회하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주기만 하면 우리한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은 단단하게 결속을 할 테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5%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저는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 전문가로서 또 서울 전문가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시정의 많은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의원일 때는 오세훈 시장의 용산 프로젝트 실패를 32조 프로젝트로 넘기는 이런 과정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이거는 파산 난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2년 뒤에 그 프로젝트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거 놔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가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의 스펙과 저의 경륜과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많은 일반 시민들을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 3가지. 첫 번째, 용산 졸속 이전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키겠습니다. 저렇게 눈치만 보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용산이 어떻게 서울시 도시개발을 앞으로 망칠 것인가, 고도 제한 일어날 것입니다. 건물의 조망권을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한강변의 아파트 압구정동까지도 미칠 겁니다. 교통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공원을 사유화해서 이 부분을 국민의 이용으로부터 막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 낱낱이 설명하고 이 부분을 막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김진애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 공약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주택입니다. 저는 주택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문제는 지금 잘못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의 문제가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은 부동산 양극화가 생기는 문제와 그리고 중저가 주택, 양질의 중저가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3의 진짜 개발. 이것은 이재명 후보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4종 주거지를 도입하고 1종, 2종, 3종에 대해서 특례를 도입을 해서 지금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일반 다가구 주택 동네를 중충 중밀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역세권도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현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공약입니다. 3번째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입니다. 이제는 서울에만 좁혀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메가시티로 다 같이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산 글로벌 허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3개의 GTX역 그리고 지금 여의도와 영등포와 구로 여기를 잇는 제3도심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창업, 벤처, 캠퍼스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신일자리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저의 수십 년간의 경륜을 통해서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자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신 후보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후보자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